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바리스타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실습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론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이 진행되면 실습을 바로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자료를 토대로 한국커피협회 바리스타 2급 필기시험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차로는 첫 번째 커피의 이해, 두 번째 커피의 역사, 세 번째 커피 체류의 구조 및 종류, 네 번째 커피의 수확과 가공, 다섯 번째 커피 기계의 설정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발견으로는 여러 가지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티오피아의 목동인 칼디의 전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따먹고 흥분하여 뛰어다니는 것을 목격한 칼디는 자신도 이 열매를 먹어보게 되었고 그 결과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았으며 이 사실을 이슬람 사원의 수도승에게 알렸고 기분이 좋아지고 졸음을 방지해주는 신비의 열매로 알려지면서 여러 사원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커피의 어원에는 커피라는 명칭의 어원에도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어원은 카파, 힘을 뜻하는 에티오피아 단어로 동시에 야생커피 나무가 자라는 지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어원은 아랍어인 카와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입니다. 아라비카 지역의 카와라는 이름이 가진 술이 있는데 이 술을 마시게 되면 몸에 활력이 돌면서 흥분되어 커피를 마셨을 때의 증상이 꼭 이 술을 마셨을 때와 비슷하다 하여 카와라고 불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카파 혹은 카와가 터키로 전파되면서 카베로 불리고 유럽으로 건너가 독일에서는 카페로 불리게 되었으며 이것이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 지금의 커피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커피의 전파로는 베니스 무역상들이 유럽에 소개하였으며 처음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즐겨 마셨다는 이유로 커피를 비난하였으나 교황 클레엠브 8세가 커피에게 세례를 준 것이 유럽에 널리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커피 전파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커피를 마셨다고 전해지며 고정은 정관원이라는 곳 서양식 건물에서 커피를 즐겼다고 합니다. 당시 커피를 서양에서 들어온 국물이라 하여 양탕국이라고 불렀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손탁 호텔이라고 합니다. 자, 자, 커피의 품종으로는 커피 나무는 다년생 쌍떡잎 식물로 열대성 상록수이며 자연 상태에서는 10m 이상도 자라게 되어 있지만 재배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의 키를 2m에서 2.5m 정도로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잎은 타원형이고 두꺼우며 잎 표면은 짙은 녹색으로 강택이 있다고 합니다. 자, 꽃잎은 흰색이고 자스민 향이 나면서 꽃잎은 아라비카 종과 로부스타 종은 5장, 리베리카 종은 7장에서 9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최저 기온은 26도고 야간에는 20도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하며 그래야지만 이 커피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자, 커피 체리는 커피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열매를 맺는데 초기에는 녹색이었다가 익으면 빨갛게 변한다고 합니다. 이를 체리와 비슷하다 하여 커피 체리라 부르며 길이는 15mm에서 18m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가 커피 나무 밭으로 커피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사진이며, 두 번째가 커피 열매의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커피 나무의 꽃잎이고, 네 번째는 잎. 커피 체리의 구조 및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겉에 있는 외피는 체리를 감싸고 있는 맨 바깥의 껍질로 외가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펄프, 단맛이 나는 가육으로 중가피에 해당되며, 피치먼트는 생두를 감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로 점액질에 쌓여 있으며 내가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실버스킨, 피치먼트 안에 생두를 감싸고 있는 얇은 반투명의 껍질을 일컬 말하며, 생두는 커피콩을 말하며 그린빈이나 그린커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센터컷은 저희가 생두에 나 있는 S자형의 홈을 얘기합니다. 자, 피벨이란 일반적인 커피 열매는 체리 안에 2개의 생주를 가지고 있으나 1개의 생두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며, 이를 피벨이라고 부릅니다.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 카라콜 또는 카라콜리라고도 부르며, 발생 원인은 유전적 결함, 환경적 조건, 불안정한 수정 등이며 일반 생두에 비해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커피는 쌍떡잎 식물로 꼭두서니까에 속하며, 많은 커피의 종에서 아라비카 종, 카네포라 종, 리베리카 종을 3대 원종이라 하며, 현재 아라비카 종과 카네포라 종 2종으로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라비카 종은 세계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입니다. 해발은 500m에서 1500m의 고지대에서 잘 자라며, 다 자란 나무의 높이는 3m에서 4.5m입니다. 잎의 길이는 한 15cm 정도 되며, 나뭇가지의 색은 백갈색입니다. 잎의 모양은 타원형이며 약간 혁질, 즉 질감이 가죽처럼 광택이 나고 두꺼운 형태인 것이 특징이며, 열매에서는 매년 꽃이 피고 잎 겨드랑이는 짧고 항색이며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열매는 타원형의 체리 모양이며, 처음에는 흑록색에서 점차 붉은색으로 익어가며 이때 노란색으로 익어가는 품종도 있습니다. 아라비카 종은 자가 수분하며 원형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알려진 품종은 티피카, 보본이며, 건조, 저습, 고온다습한 환경에 병충해 등에 약하고 대부분 손으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깨끗하고 향, 맛, 품질 등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 세계 각지에서 주요 재배종이 되고 있으며, 또 다른 품종에 비해 카페인의 함량이 절반 수준으로 0.8에서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라비카 종은 품종 개량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래종, 돌연변이 종의 자연교배종과 인위교배종을 더해 현재 100종류 가까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라비카 종은 로부스타 종에 비해 향이 뛰어나며 신맛, 쓴맛, 단맛 등을 지니고 있는 반면, 로부스타 종은 향이 없으며 쓴맛이 강하고 카페인 함량도 많은 편이나 재배가 아라비카 종에 비해 용이하다고 합니다. 티피카는 아라비카 원종에 가장 가까운 품종으로 홍은 긴 편이고 좋은 향과 신맛을 가지고 있으나 녹병에 취약하고 경련 생산으로 생산성이 낮습니다.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하와이 코나가 대표적인 티피카 계통의 품종입니다. 버번은 부르봉 섬에서 발견된 돌연변이 종으로 홍은 작고 둥근 편이나 수확량은 티피카보다 20%에서 30%가 많다고 합니다. 중미, 브라질, 케냐, 탄자니아 등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몬순 커피는 건식 가공 커피를 습한 계절풍에 노출시켜 숙성하여 만드는데
바디가 강하고 신맛이 약하고 뚝뚝한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몬슨 커피로는 몬슨 말라바르 AA가 있습니다. 자, 커피의 재배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수평으로 된 노란색 선이 커피 벨트라는 커피 존이고, 커피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이 25도에서 북이 25도 사이의 열대, 아열대 지역에 속하는 나라에서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 생산 국가를 살펴보면 벨트 모양처럼 가로로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커피 벨트라고 하며 또는 커피존이라고 부릅니다. 커피의 주요 생산 국가는 약 60여 개국입니다. 기후는 아라비카 종은 까다로운 생육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간 평균 기온이 15에서 24도씨 정도로 기온이 30도를 넘거나 5도씨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서리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또한 강한 바람이 불지 않아야 하고 우기와 건기의 구분이 뚜렷한 곳이 재배가 적합합니다. 커피 경작에 적합한 지형은 표토층이 깊고 물 저장 능력이 좋으며 기계화가 용이한 평지나 약간 경사진 언덕이 좋습니다. 고지대에서 생산된 커피일수록 밀도가 높으며 향이 풍부하고 맛이 좋고 더 진한 청록색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으로는 커피 재배에 적합한 토양은 화산성 토양의 충촉도로 약산성이 좋으며 또 다공질 토양이 투과성이 좋고 뿌리가 쉽게 뻗을 수 있는데 배수 능력도 좋아 커피 재배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쉐이딩은 그늘 재배라고 불리는데 다른 나무를 커피 재배지에 함께 심어 커피 나무에 그늘을 만들어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 심는 나무를 쉐이드 트리라고 하며 이렇게 재배된 커피를 쉐이드 그로운 커피라고 불립니다. 쉐이딩은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일교차를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토양 침식을 막아주고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며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쉐이딩을 하지 않고 대량으로 재배하여 생산된 커피를 썬커피라고 합니다. 자, 커피를 번식하는 방법으로는 커피는 일반적으로 피치먼트 상태로 심는데 씨앗을 묘판에 심거나 흙, 퇴비와 비료를 혼합하여 폴리백에 채워 심게 되어 있습니다. 묘포, 커피를 심어 묘목을 키우는 곳을 묘포라고 하는데 물 공급이 용이하고 해충의 피해가 없는 곳에 나무 기둥을 세워 그 위를 그물망이나 야자수잎 등으로 지붕을 만들어 방그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이식은 우기 중에 비가 많이 온 다음날 토양이 물을 많이 먹은 날 진행되며 커피나무는 심은 지 2년 정도가 되면 1.5에서 2m 정도까지 성장하며 첫 번째 꽃을 피우고 3년 정도가 지나야 수확이 가능합니다. 커피나무의 경제적인 수명은 약 3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커피의 수확과 가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수확은 커피 열매는 성숙되면 녹색에서 점차 붉은색으로 바뀌게 되며 사람에 의한 수확과 기계에 의한 수확 방법이 있는데 커피 수확은 주로 사람 손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람 손에 의한 수확은 다시 스트리밍과 핸드피킹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피킹은 여러 번에 걸쳐 익은 체리만을 골라 수확하는 방법으로 특징으로는 여러 번 수확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큰 반면 품질이 균일하고 커피 생산이 가능합니다. 주로 워시드 커피 생산 지역에서 하고 있는 수확 방법입니다. 스트리핑은 모든 체리를 손으로 훑어 한 번에 수확하는 방법으로 비용은 절감할 수 있으며 나무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품질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추럴 커피나 로부스타 생산 지역에서 수확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건식법은 체리를 수확한 후 펄프를 제거하지 않고 체리를 그대로 건조시키는 방법이며 물이 부족하고 햇빛이 좋은 지역에서 주로 이용하는
전통적인 가공 방법으로 이물질을 제거, 분리, 건조 세 과정으로 구분하며 건식법으로 생산된 커피를 내추럴 커피라고 부릅니다. 자, 습식법에는 체리에서 펄프를 벗겨내는 작업인 펄핑을 한 후 파치먼트에 달라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발효 과정을 거쳐 제거한 다음 파치먼트 상태로 건조시키는 가공법을 말하며 발효 시간은 16시간에서 36시간 정도이며 산이 생성되어 pH가 4까지 낮아지며 발효 과정 후 물로 다시 세척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펄퍼드 내추럴 방법이란 펄핑을 한 후에 점액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 상태로 건조하는 방식으로 브라질에서 주로 사용되며 건식법과 습식법의 중간적인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 워시드 방법은 정통적인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계를 사용하여 점액질을 제거하는 가공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건식법과 습식법의 장점은 건식법 같은 경우는 생산 단가가 싸고 친환경적이며 단점으로는 품질이 좋지 않고 균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징으로는 단맛이 강한 바디를 가지고 있으며 이 건식법을 사용하는 나라로는 브라질,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로부스타 생산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건식법이라고 합니다. 자, 습식법의 장점으로는 품질이 높고 균일하며 단점으로는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특징으로는 신맛과 좋은 향을 가지고 있는 체리이며 대부분의 아라비카 생산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커피를 수확하고 가공한 다음 건조를 하게 되는데 60에서 65%에 달하는 커피 수분의 함량을 12%로 낮추기 위한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햇볕 건조를 시키는 파티오 건조.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타일로 된 건조장을 파티오라고 하는데 체리나 피치먼트를 파티오에 펼쳐 놓은 후 30분에서 40분마다 갈기로 뒤집어 골고루 건조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하며 건조까지 피치먼트는 7일에서 15일, 체리는 12일에서 21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테이블 드라이 건조는 건조대 위에서 커피를 펼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파치먼트 건조에 주로 사용되며 건조까지 5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건조 시간을 단축시키고 흙과의 접촉을 통한 오염을 막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기계 건조가 있는데 커피가 딱딱해지고 검은색으로 변하는 단계인 수분 함량이 20% 이하가 되면 수평의 커다란 드럼으로 된 로터리 건조기나 수직으로 된 타워형 건조기에 넣고 40도씨 온도로 건조를 마무리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탈곡은 피치먼트를 벗겨내는 헐링 과정과 폴리싱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폴리싱 작업은 실버 스킨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생도의 외관을 좋게 하고 쓴맛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주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시행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커피의 원산지 별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미 지역 브라질은 최대 커피 생산국으로 커피 생산 지역이 강하여 커피 품종이나 기후 조건, 토양 특성 등에 의하여 다양한 특성의 커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내추럴 커피를 생산하는데 저지대에서 재배되어 중성적인 커피라고 일컬어지며 블렌딩 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커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나스제라이스 주는 브라질 커피의 50%를 생산하는 최대 생산 지역이며 그 밖의 주요 산지는 에스피리투 산투, 상파울루, 바히아, 파라나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은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는 브라질 다음으로 아라비카 커피를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워시드 커피 생산 1위 국입니다. 주요 산지는 마니셀라스, 아르메니아 등이 있습니다.
자, 중앙 아메리카 지역으로는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이 있습니다. 자, 멕시코는 커피의 맛은 부드럽고 마시기 편한 커피로 평가되어 있으며 주요 생산 지역은 남부 지역의 과테말라, 국경지대에 있는 차아파스 주로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그 밖에 코아테펙, 오아사카 등이 있습니다. 자, 과테말라는 주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커피를 생산하고 있으며 우기와 건기가 명확해 수확이 용이하며 생도의 분류를 제105도에 따라 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자, 코스타리카는 커피는 약산성에 비옥한 하산 토양에서 재배되는데 가장 유명한 커피가 타리수이며 가공 방식은 대부분 습식법이고 로부스타 재배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아 지역으로는 인도네시아와 하와이 등이 있습니다. 자, 하와이를 대표하는 코나 커피는 빅 아일랜드라 불리는 하와이 섬 코나 지역에서 재배되며 하와이 코나 커피는 블루 마운틴과 함께 최상급 커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에티오피아는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인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커피 생산국이며 건식법과 습식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가체프 커피는 에티오피아를 대표하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커피입니다. 자, 케냐는 에티오피아와 이웃하고 있지만 커피 재배는 늦게 시작한 나라이며 아라비카종만 재배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종은 KL28, KL34 등이 있습니다. 수확기는 연중 2번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북쪽 지역의 하산지대와 서쪽 지대의 고원지대에서 커피가 대부분 생산되며 킬리만자로 커피가 유명하며 아라비카종을 주로 재배하는데 로부스타 종도 소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커피 생산량은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은 60kg 백으로 환산하면 약 1억 4천만 백 정도입니다. 지역별로는 남아메리카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중앙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인데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이 최대 커피 생산국으로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피는 생산국에서 일부 소비되며 나머지는 수출되어 소비되는데 유럽 지역의 커피 소비는 단일 지역으로는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일 국가로는 미국, 독일, 일본 순이며 1인당 커피 소비가 높은 나라는 대체로 북유럽에 위치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 있습니다. 자, 커피 중에서 디카페인 커피가 있는데 디카페인 커피의 탄생은 1819년 독일의 화학자 룽게가 최초로 커피에서 카페인을 분리하였으며 독일의 로셀리우스가 상업적 규모의 카페인 제거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비로소 디카페인 커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디카페인 커피 제조법으로는 물 추출법이 있는데 생두에 물을 통과시켜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출 속도가 빨라 해수 카페인의 순도가 높으며 유기용매가 직접 커피에 접촉하지 않아 안정적이며 경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커피의 이해, 커피의 역사, 커피 체리의 구조 및 종류, 커피의 수확과 가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 지금 설명했던 부분들이 다들 바리스타 커피 협회 2급 필기 문제에 다 기출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 다음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